이번 시간에는 데이텀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파일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New를 하고서 모델 적당한 이름으로 OK 해주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면 여기 보면은 데이텀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데이텀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추가된 걸 볼 수 있고, 데이텀 코디네이트 시스템 위쪽으로 커서를 올리고 잠깐 있으면은 점 3개가 나타나는데, 커서 쪽에 점 3개가 나타나는데 이때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쭉 나타나는데 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데이텀 액시스도 있고 데이텀 플랜도 있습니다. 이 데이텀 코디네이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총 9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데이텀 평면, 데이텀 축, 그리고 오리진 포인트, 여기에 십자 표시, 오리진 포인트 등이 있고, 기타 또 다른, 여기 보면 데이텀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는 요소가 있고, 또 이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총 9개로 구성된, 9개 요소로 구성된 것이 바로 데이텀 코디네이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W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이 W키를 누르면 워크 코디네이트 시스템입니다. WCS가 여기에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W를 눌러갖고 WCS는 감춰주고 얘도 잠깐 감춰주겠습니다. 지금 절대좌표 XYZ 값이 00인 지점이 어딘지 확인하고 싶다. 지금 얘를 보이지 않게 하면 어디가 XYZ 값이 00인 지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W키를 잠시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WCS 좌표가 나타나는데, 즉 워크 코디네이트 시스템 좌표가 나타나는데, 이 지점이 XYZ 값이 0인 지점입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데이텀 CSYS, 데이텀 코디네이트 시스템입니다. 얘를 추가하기 위해서 여기를 리셋을 해주겠습니다. 리셋을 해주면은 데이텀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데이텀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여러 개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 보이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파일을 열게 되면, 새로운 문서를 열게 되면은 데이터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하나가 제공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여러 개 얘들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다못해 스케치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데이텀 평면을 이용할 수 있는데, 데이텀 코디네이트 시스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3개 평면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피처를 만들어줄 때, 영상을 만들어줄 때 이 축 같은 거, 그리고 평면이 모두 필요한데, 이러한 축과 평면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데이텀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개를 추가해 놓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얘들을 잠시 감춰주고 W도 잠깐 감춰주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추가할 건데, 여기에서 나는 앱솔루트 CSS, 앱솔루트 CSS 절대좌표 위치에다가 데이텀 CSYS를 추가하겠다. 이렇게 하고 어플라이를 해줍니다. 그러면 데이텀 코디네이터 시스템 추가가 되는데, XYZ 값이 000인 지점에 데이텀 CSYS가 이렇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캔슬하고 보면 이런 식으로 그 위에 디폴트로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겹치는 위치에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모두 지우고 딜리트 해주겠습니다. 다시 데이텀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추가할 건데, 어디 할 거냐? 절대 좌표계가 위치하는 곳에다가
데이텀 CSYS. 이 C는 코디네이터고 SYS는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어플라이 합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코디네이터 시스템이 추가가 됐습니다. 얘를 감춰주겠습니다. 감춰주고 이번에는 이 다이나믹을 이용해서 데이터 CSYS를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캔슬하고 나와서 지금 여기에 추가된데 얘를 감춰주겠습니다. 그리고 W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좌표계의 위치에 WCS가 나타나는데 얘를 좀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WCS 이동시켜 주거나 회전시켜 줄 때 일단 얘를 더블 클릭해 갖고 다이나믹 상태로 동적인 상태로 바꿔줘야 합니다. 얘를 화살표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이동시킬 때 여기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할 수도 있지만 수치를 이용해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동그란 원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렇게죠. 회전시켜 주겠습니다. 90도. 여기 45도만 회전시킬래? 그럼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90도 해주자. 그럼 다시 90도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편집 맞췄다. 그럼 ESC. 그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얘를 잠깐 보이게 합니다. 얘는 절대 좌표계가 있는 위치에 만들어진 데이터 CSIS입니다. 얘는 이제 WCS. 이 상태에서 다시 데이터 CSYS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믹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얘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이렇게 다이나믹 WCS 비슷한 것이 나타납니다. 여기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다이나믹 형태로 데이터 CSYS를 추가할 때 뭘 참조할 거냐? WCS를 참조하겠다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절대 좌표를 참조하겠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택한 CSYS를 참조하겠다. 그러면 CSYS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쪽으로 와줍니다. 즉, 세 가지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WCS를 참조해갖고 할래. 아니면은 절대 좌표계를 참조해서 할래. 난 특정 CSYS,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CSYS를 참조해서 추가해줄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번에 한번 WCS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얘를 참조해줍니다. 얘를 참조한 형태. 지금 Y, Z, X 방향이 얘하고 다릅니다. 지금 참조하는 것이 WCS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WCS를 참고한 상태에서 나는 새로운 데이터 CSYS를 추가할 건데 얘를 좀 앞에다 이만큼 옮겨놓고 얘를 좀 이쪽으로 회전시켜 주고 싶어. 이렇게 90도. 여기에다가 나는 데이터 CSYS 추가할래. 어플라이 합니다. 그럼 여기 추가됐습니다. 조금 전에 얘가 여기 있었는데 추가되고 다시 또 이제 새로 WCS 위치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WCS 말고 앱솔루트 좌표, 절대 좌표를 기준해서 여기서 얘가 좀 이쪽으로 간 다음에 좀 이 정도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한 30도 정도 돌아간 상태. 이 상태에다가 한번 데이터 CSYS 추가해서 어플라이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또 데이터 CSYS가 추가됐습니다. 그럼 현재 파일엔 데이터 CSYS가 3개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캔슬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요 위치 하나만 들어있습니다. 데이텀 CSYS를 추가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는 새로운 문서를 열면 여기 하나만 있는데, 이제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케치를 해야겠다. 기존으로 X, 라이트, 프론트, 탑이 나타나는데 얘들은 절대 좌표계 기준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는 이쪽에다 해줄래. 그럼 이렇게 면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나 이 새로 만든 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좀 선택이 좀 잘 안되는데 다시 스케치를 들어가는데 나 이쪽 애들 잡고 들어가야겠다. 이쪽 면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새로 만든 데이텀 CSYS의 한 평면을 잡고 이렇게 스케치를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의 스케치를 들어가는 작업을 통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면수가 여러 개 들어갔다, 여러 개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겠는데, 이렇게 데이텀 CSYS를 추가하면은 면만, 사용할 수 있는 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축도 늘어납니다. 그래갖고 이 데이텀 CSYS를 추가하게 되는데, 실제로 데이텀 CSYS를 추가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텀 CSYS 클릭하고 다이나믹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다이나믹을 이용하는데 여기 참조하는 건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앱솔루트를 선택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필차는 여기를 원점을 하는, 여기를 원점을 하는 그러한, 여기보다 처음엔 좀 쉽게 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원점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트랜슬레이트 오리진인데 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걸 클릭해 줍니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Y축이 이쪽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줍니다. 90도 회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X축, Y축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데이텀 CSYS가 추가됩니다. 캔슬하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 있고, XY 평면, 이 데이텀 CSYS를 기준해서 XY 평면을 잡고 스케치를 들어가게 되면 Z축이 위쪽을 향하게 되면서 이쪽에서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얘를 이렇게 해주고, 이번에 한 번 더 다이나믹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걸 이용하든 상관없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나는 앱솔루트로부터 X축으로 100만큼 이동한 상태에서 데이텀 CSYS를 만들어줘야겠다. 그럴 때는 어떤 걸 참조하냐가 중요합니다. 얘를 선택하고서 해서 X축으로 100만큼 이동한 그 100 엔터 쳐줍니다. 100만큼 이동한 곳에 만들어줘야겠다. 그럼 일단 어플라이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위치로 얘들을 좀 옮겨줘 그럴 때, 오브젝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럴 때는 어떤 걸 참조하든 상관없습니다. 얘들 포인트 같은 걸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갖다 스냅을 걸어 갖고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X축이 이쪽이었으면 좋겠다. 더블 클릭하면 축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X축이 이렇게 되고 Y축이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바꿔갖고 내가 원하는 축 방향을 지정해주고서 작업할 수 있는데, 이 Z축은 항상 모니터에서
나를 찌르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만일 스케치를 이렇게 위쪽에서 보면서 해야겠다. 그럼 이 Z축 방향이 나를 찌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다이나믹 WCS를 얘를 좀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또 어플라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추가된 걸 볼 수 있고, 이번엔 다이나믹 말고 임포트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을 제외한 다른 옵션들 상황에 따라서 이용할 때 그때 이용하는 거고, 여기 몇 가지 또 옵션들이 있는데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진 선택하고 X포인트하고 Y포인트. 먼저 오리진 포인트. 오리진 포인트 여기 찍어주겠습니다. X축 포인트는 여기 찍고 Y축 포인트는 이쪽 찍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X축, Y축, Z축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추가되는 걸 볼 수 있고, 이번에는 X축, Y축, 오리진 이 세 개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X축, Y축, 오리진. 오리진 포인트 여기 찍겠습니다. 여기 찍고 X축 그냥 한번 여기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Y축 선 찍어줘 보겠습니다. 여기선 좀 잘 안되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X축, Y축, 오리진. 좀 기존의 것들이 정신이 없으니까 좀 감춰주겠습니다. 오리진 포인트 찍고 X축 여기 오리진 포인트 얘를 찍어주겠습니다. 오리진 포인트 찍고 얘들 이용해서 X축, Y축 지정해줘도 되는데, 한번 여기 찍고 여기 한번 찍어줘 보겠습니다. 얘는 포인트를 찍어서는 안되고, 다시 한번 다이내믹 말고 여기 찍겠습니다. 오리진 포인트 찍고 그 다음에 벡터로 엣지를 이렇게 찍어주겠습니다. 엣지를 찍고 그 다음에 이쪽 엣지를 찍어주겠습니다. 엣지를 찍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플라이 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data.csys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니까 좀 지워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선택하고 지워주고 다시 data.csys 추가할 건데, 이번에는 플레인을 하나 잡아주고 X축과 포인트 또는 Y축과 포인트를 잡아주는 방식인데,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먼저 Z축을 위한 플랜을 잡아줍니다. Z축을 위한 플랜 얘를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쪽이 Z축이 되고, 그리고 X축을 어느 쪽으로 할지 벡터 방향을 잡아주러 갑니다. 여기서는 엣지를 잡아주겠습니다. 엣지 잘 선택이 안되는데, 이쪽으로 넘어야 되는데 안 넘어갔고, 엣지 선택해 주겠습니다. 여기 엣지를 선택해 줬습니다. 그리고 오리진 포인트 여기를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면 X축, 또 위쪽은 Y축, 그리고 Z축은 위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플라이 하면은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플레인 같은 경우는 좀 쉬운 편이니까 얘 한번 보겠습니다. CSYS of current view는 현재 뷰, 지금 보고 있는 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줍니다. 이 가로축은 X축, 세로축은 Y축, 그리고 Z축은 필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얘를 이렇게 돌려도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다시 얘를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또 다시 이렇게 X, Y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이렇게 따라갑니다. 일단 따라가는데 갱신한 다음에 나 지금 이 상태가 좋겠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뷰를 기준으로 해서 X축, Y축 그리고 나한테 오는 Z축 방향의 data.csys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해서 여기를 다시 리셋한 다음에 얘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OK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data.csys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data.csys 같은 경우는 얘를 잠깐 밑으로 보겠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얘가 처음에 만들어진 건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하나의 data.csys 갖고는 불편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케치를 한다든지 또는 특정 축을 기준으로 해갖고 회전을 해야 한다든지 그러한 작업을 할 때 하나의 data.csys로는 너무 좀 불편하다. 그럴 때는 필요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data.csys를 추가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